네, 주무시겠네요, 이제. 네, 자, 이제 밥 먹으면 자는 거 아닌가, 다? 자, 369페이지에 지역권 나갈 차례입니다. 지역권의 경우 먼저 본 다음에 또 줄 쳐드릴게요. 자, 지역권이란 것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할 때가 지역권인데, 지역권의 경우는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림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필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A 필지하고 B 필지하고, B가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땅을 유역지라고 부르고, 길 내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르죠. 길 좀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통 큰 이 승역지 소유자 A가 내 땅을 다 길로 쓰시오 그럽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승역지 전부도 가능하고 요만큼만 쓰시오라고 해서 일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부 일부 둘 다 가능한데, 유역지만큼만은 반드시 1필지 토지 일걸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 뭐 다 알고 계신가 보네요. 네, 그럼 하나 더 보자고요. A, B, C가 있을 경우에 C가 길을 내주세요 요청합니다. 얘가 유역지가 되고 둘 다 길을 내주게 되면 얘도 승역지고 얘도 승역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유역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겠지만 승역지가 두 필지죠. 그럼 승역지 여러 필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 B하고 C 둘이는 붙어 있나요? 네, 이렇게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법 공부할 때 승역지와 유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 지역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적을 사항이 왜 땅을 빌렸는가 목적을 적게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적게 됩니다. 범위를 적는 것은 승역지예요. 유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다 보니까 범위를 적을 필요가 없고, 승역지의 경우만 전부일 때 전부라고 기재하고 일부일 때 도면 첨부하면 됩니다. 또 편입받는 땅 유역지를 적는 것이 방법인데, 유역지만 적는 게 아니라 승역지도 적어야 돼요. 둘 다. 이거 적고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신청할 당시에는 지역권은 제한 물권입니다. 맞아요? 지역권 제한 물권 맞아요? 제한 물권은 아니고 용익 물권이에요? 제한 물권 안에 용익하고 담보가 석 같이 나눠진 거니까 제한 물권 맞죠? 그럼 어떤 토지를 제한을 해요? 승역지를 제한을 해요? 유역지를 제한을 해요? 승역지를 제한하니까 이 승역지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여기다 신청하게 돼 있고, 그럼 지역권 등기할 때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을구로 가겠죠. 을구에 실행이 됩니다. 을구 일정한 사항 기재하는 건 당연한 입장이고, 요걸 적어줘요. 지역권 왜 설정했는가 목적 적을 것이며, 그 다음에 범위 적게 되고 유역지를 적어줍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앞서 배울 때 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기재하고 이것저것 적는 건 똑같이 기재가 들어가는데, 그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승역지 상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땅 승역지하고 유역지 확인할 수 있죠.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유역지의 경우도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보니까 일정한 사항을 기재를 해주는데, 유역지는 신청할 때가 아니라 여기 직권 등기입니다. 직권 등기해주고, 을구에 들어가는데 등기할 사항은 마찬가지로 목적 등기해주고, 그 다음에 범위 기재해주고, 어떤 땅을 이용하는가 이번에 승역지 적어줍니다. 엇갈리게 등기하는 게 등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등기 어떤 걸 보더라도 승역지하고 유역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신청하는 것은 어디예요? 승역지예요. 유역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승역지는 몇 필지가 있어요? 두 필지가 있죠. 그럼 지역권 등기 건수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잘 안 보이면 좀 하얗게 좀 해칠해드려. 자, 두 건이에요. 지역권은 물건이죠. 물건이 여기다 신청하는데 물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한 건, 여기 한 두 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승역지 숫자가 등기 신청 건수예요. 이게 일단 기본 포맷이고, 이제 길을 내주는 이 승역지 권리자의 경우, 승역지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길을 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소유권 이외도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합니다. 소유권자가 길을 내줄 수도 있고 이외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A가 소유권자일 경우는 자기 땅 길 내줄 수 있는 건 당연한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이용하는 자 지상권자일 경우도 자기가 사용수익 범위 내에서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 보니까 소유권자도 가능하고 지상권도 가능한데, 예전에 배울 당시에 어떤 권리가 처음 태어날 때 소유권 잡고 들어오는 경우는 주등기라고 배웠고, 소유권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유등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소유권 잡고 들어온 지역권의 경우는 조등기로 태어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에는 보유등기로 태어나는 게 방법일 뿐이지 소유권자만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24개 주문제에서 승역지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게 문제예요. 틀렸죠?
소유권자이건 지상권자이건 전세권자이건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사용수익 내에서 지역권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도 유육지인데 유육지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편입 얻을 수 있을까? 소유권 이외도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합니다. 소유권자 땅을 이용할 경우 소유권이 편입 없겠지만 지사권자도 편입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승역지이건 유역지이건 소유권자 하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것이 C가 유역지 소유자일 경우에 C가 D라는 자에게 이 땅을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에 따라오느냐 이전 등기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지역권은 수반성이 인정되는 권리다 보니까 당연히 묻어 넘어오는 거지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없어요. 물권 중에서 이전 등기 못하는 권리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 없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 내용 가지고 책 들어가서 정리해 보자고요. 이제 자, 지역권의 경우 밑에 의는 한번 읽어보시되 페이지 369페이지에 이제 의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그냥 지역권은 설정에 의해서 정한 일정한 목적, 통행, 인수, 관망 등을 위하여 타인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해서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같이 움직이는 성질을 수반성이라 하며 지역권을 유역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부종성을 의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게 지역권의 불가분성인데 민법 공부할 때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효과는 미치고 한 명이 소멸시로 소멸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해서 좋은 거는 미치되 나쁜 건 미치지 않는 성질을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 유역지는 1필지 전부 이어야 돼요. 예, 전부를 대한 편익이 할 것이고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 그것만 줄쳐놓으신 다음에 이번에 끝부분에 유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요. 떨어져도 무방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말이 지역권은 상린관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밑에 기역번, 니은번 남아있죠. 기역번 앞에다가 신청 써두시고 니은번 앞에다가 직권 써두세요. 기역번은 승역지죠. 신청하는 곳. 니은번 유역지죠.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둘 다 지역권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을구로 가다 보니까 승역지 신청할 때 을구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유역지는 직권 등기. 그래서 그 두 개만 구별하시면 돼요. 신청하는 것은 승역지이고 유역지는 직권 등기다. 그 두 개만 세분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경우는 승역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을 하나 승역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경우는 도교 등기로 갑니다. 승역지는 소유권자만 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소유자 이외에 유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 권리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유역지도 소유권자 하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승역지이건 유역지이건 소유권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이 한 개의 토지를 유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요거네요. 재판에서 유역지는 하나고 소유자 달리 승역지가 두 개죠. 이럴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한 건, 두 건. 두 건이니까 신청 승역지 소유자별로 따로 신청하다 보니까 이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한다.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적을 사항 세 가지입니다. 목적 적어야 돼요. 목적은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관망지역권 지하는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이고 범위는 승역지만 기재하게 되는데 전부일 때 전부라고 기재하면 되고 일부는 도면 첨부하면 됩니다. 유역지만 나온다고 나왔는데 유역지 소재지만 다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역지까지 둘 다 적는 겁니다. 둘 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청 어디다 해요?
승역 신청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승역제 소재지번은 적어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기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제, 승역제 둘 다 적게 되는 건데 책에 요역제만 남아 있죠. 써놓고 플러스 써놓고 승역제도 같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만 기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세권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전세권은 작년 한 문제 기출을 했어요. 나오는 데가 뭐 여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두 개만 보시면 되겠다가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할 때 공동신청할 등기가 될 것이고 반드시 등기할 사항 두 가지입니다. 전세금 등기해야 되고 전세권의 범위를 기재해야 돼요. 범위일 경우는 전부일 때는 마찬가지 전부라고 기재할 것이고 일부는 일부라고 적어주면 되고 도면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도 객체가 중요한데 전세권의 객체의 경우는 일단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부동산 일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토지나 건물 일부에 이건 가능하겠죠. 도면 첨부하면 될 것이고 공유주변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 설정할 수 있을까? 농지 설정은 안 되겠죠. 이건 못해요. 농지에 들어온 전세권 등기는 직권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전세권 등기할 수 있을까? 대지 전세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권이 뭐예요? 예? 왜 말을 하다가 말을 끊어 왜? 어이 척. 다시 자 대지권이라는 얘기는 대지에 가진 권리가 대지권인데 이건 어떤 권리를 의미하느냐? 아파트 분양받으실 때 아파트 분양과 더불어서 받은 대지의 지분이 있어요. 그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대지권은 대지에 가진 지분이에요. 그 지분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분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겠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오다 보니까 대지권? 그래서 갸우뚱갸우뚱이 틀린 사람 많던데 대지권은 지분입니다. 대지의 지분. 이 지분이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세권 등기 안 됩니다. 존속기간 확정기간이 가능할까? 불확정이 가능할까? 확정기간도 가능하고 불확정기간도 가능합니다.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전세권은 10년 초과하지 못한다. 최단기간은 건물 전세만 1년. 그 기간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해놓으면 정해진 기간 등기하면 될 것이고 기재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기간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임의적이니까. 그럼 기간을 등기 안 하게 되면 약정이 없다고 볼 텐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양당사자가 나가십시오라고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소멸 통고가 들어오게 되면 몇 개월에 소멸한다고 배웠어요? 설정자가 나가 그러면은 6개월 후에 전세권을 소멸하더라. 전세권자가 나간다 그러면 그래도 6개월이에요. 6개월이고 얘가 저희 집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 옛날에. 전화번호 66613이라고 전세권 설정자가 하면 6개월, 전세권자도 6개월,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주택임대차인은 3개월에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러지 않았었나? 전세권은 둘 다 6개월이에요.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6개월, 1개월이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만 하면 3개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저희 집 전화번호입니다 해서 알려드린 게 있었는데 역시 사람은 40문제 강의를 해야 되나 봐. 자, 24문제 작다고 깨물면 아파요. 손가락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엄지가 커요. 내가 닭발이야 엄지가 크게. 자,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크잖아. 장지라 그러니까 중지가. 깨물면 아프겠죠? 조그마한 손가락 깨물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법이나 공식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떨어지면은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경험담이 지적법, 공식법, 세법 요 세 과목은 돌뿌리래요. 돌뿌리. 살짝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걸려 넘어지면 코 깨진다 그래가지고서 조금 나온다고 얕봤다가는 뒤통 당하니까. 근데 이 문제는 공법책은 두껍죠. 등기법하고 지적법, 세법 합쳐보세요. 같은 나를 떼어서 배워서 지금 과목에 이게 지금 안 와닿는데 합쳐보면 더 두꺼울 거래요 아마.
맞죠? 이거 언제 하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자, 이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 이거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5월달, 6월달까지는 1차 열심히 해서 꽃내 놓으시고 7, 8, 9, 10, 2차 같이 올라가시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5월, 6월 날 더워지면서 이제 1차 공부 안 돼 있으면 2차 여유가 안 생겨요. 1차가 안 나오는데 원부 2차 할 필요 뭐 있냐는 소리 나오면서 계속 미번만 수업하고서 계속 공부만 해요. 나중에 2차는 내년에 할래? 그러면서 이제 쏙쏙 이제 결국은 2차 과목 시간에 인원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는 김에 확 해야 돼요. 그냥 쭉 가다가 2차 언제 포기하느냐? 8월 말 모의고사 봐서 평균 40도 안 나온다. 그럼 이때 2차 던져야죠. 8월 말 가서. 그럼 9월, 10월 두 달 동안 민법 결여만 붙들고 씨름해도 1차 넘어가요. 그냥. 그때까지 수업 들은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던지면은 2차 포기하면 나중에 민법 점수 보고 학계론 점수 1차 평균 90 나와요. 자,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넘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 너무 넘쳐도 쓸모없는 거니까 적당히 하시고 2차로 눈을 돌리셔야 돼 슬슬. 그래야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전세권 맞아보자고요. 전세권의 경우는 의인 한번 읽어보시되 위에서 7번째 줄 내려오게 되면 준하실 것이 전세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요. 또 등기 신청 공동 신청하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이며 책엔 요거밖에 안 나와 있죠. 요거 나중에 다 써놓고 넘어갈 부분인데 그냥 요약지 보면 다 있어요. 넣어놨으니까 체크만 다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등기할 사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세금하고 또 하나가 범위 적어라. 임의적으로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전세권 이전 등기란 말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어요. 양도할 때 전세권 설정과 동의 안 받고도 양도가 가능한데 단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해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하죠? 이 특약만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도한 경우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일까 보기 등기일까? 전세권 이전은 언제나 보기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고 나머지 보기 등기니까 보기 등기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3번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소멸하므로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안 받아줘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정 행위에서 금지하지 않은 한 전세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선례로 나온 건데 2012년대 법에 딱 명시가 돼버립니다. 앞에다 전세권 이전 나와 있죠. 거기다 전세권 일부 써주세요. 전세권 일부 이전. 지금 말은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예요. 전세권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고서 여기 법에 추가가 되는데 전 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전 페이지 373페이지에 전 페이지 등기법 주문에 그거 73조 보세요. 73조. 그게 작년 기출 문제인데 373페이지 거기 보시니까 법 제 73조 네, 찾았어요? 네, 거기 보니까 등기관의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나와 있고 1항의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딱 명시가 되어버립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요. 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는데 이게 법에 딱 2012년에 들어온 규정이에요.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고서 규정을 합니다. 규정은 이거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금방 읽어보니까 전세권 종료 후죠. 그럼 전세권 종료 후에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저는 안 돼요. 종료 후만 가능한 것이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작년에 25회 기출 문제예요. 2012년 개정이 되어서 2012년 강의할 때
요 개정안이니까 낼지 모르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안 냈어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2013년도에 강의할 때 낼지 모르니까 주의하십시오. 또 안 내더라고. 오기가 있지 그래. 2014년 작년에 강의를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왔더라고 여기선. 어떻게 나왔느냐.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은 전세권 종료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종료 후만 가능한데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이 건물에 전세권 2억 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잠깐만 오라. 예, 잠깐 보시고. 예, 살고 계신데 2억에 지금. 근데 돈이 필요하신 다음에 1억을 가지고 팔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세권이 올 연말까지라고 기간이 있다 가정하기로 하지 끝난 게 아니죠. 그럼 2억 중 저희 1억을 파는 경우에 전세권자 둘이 됐네요. 저랑 같이 사실래요? 나도 싫어. 아이 참 어쨌든 그게 안 되겠죠. 같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종료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의 권리는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이제 갔어요? 저는 안 되는데 문제는 기간이 4월 20일부로 만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새로 지은 집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세금이 2억이 안 나와요. 당장 입주에 필요한 돈이 1억이 필요하더라. 그럼 이런 건 융통할 거 아니에요. 이 전세권 돌려받을 채권이 2억이죠. 요걸 1억을 저에게 파는 거예요. 같이 살 목적이 아니라 반환받을 채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럼 1억까지 입주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 2억 받아서 1억 1억 나눠 가지면 되는데 저는 그동안 뭘 받았나 이자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도록 길을 터는 거예요. 돈을 융통히 쓰라고. 근데 만든 제도 이 제도인데 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 종료 전은 허용하지 않고 후만 가능한데 기출 문제가 종료 전도 가능하다. 이게 문제된 게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 나면 이거 아니면은 나오는 데가 이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전세권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요 객체하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요건 언제만 가능하더라? 종료 후만 가능할 것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73조 내용이 작년 기출 문제니까 추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그래도 그 내용이 지금 3번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전세권 반환 채권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전세권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거기에 나온 것이 그 목적이 된 겁니다. 4번 5번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아직 대지권 등기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아직 보지 마시고 오른쪽 전세권 변경 등기에서 1번만 봅니다. 1번만. 전세권 변경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권리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원칙은 주등기 사유, 부기 등기 사유, 부기 등기 사유로 가더라. 단 권리 변경할 때 등기사항 이항이 있는 경우는 그제 승낙서가 첨부가 됐습니다. 승낙서가 있으면 주등기, 부기 등기. 승낙 받아서 부기 춤추러 언제 가자? 주말에 간다. 기억나세요? 그럼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란 얘기고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란 얘기입니다. 1번이 전세권 변경 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항기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거나 또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어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 등기를 한다요. 거꾸로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를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사례가 이제 승낙이 있냐 없냐 그거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안 되면 안 읽어도 됩니다. 그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임차권 등기인데 임차권 등기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죠. 임차권을 왜 해요? 등기를 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임차권 등기는 목적인데 임차권의 경우는 말 그대로 대항력까지 목적이더라.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몇 가지가 있더라.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는 대항력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4번 나오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한다. 배웠어요? 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배웠을 것이고 상가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력이고 달라요. 대항력 우선 면제권 달라요. 대항력 제3자의 대항력이 대항력이고 우선 면제권은 경매들어 배당받을 권리 우선 면제력이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이해갔죠? 그럼 전입신고하고 살죠? 대항력은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 안 받았죠? 우선 면제권 없는 거예요. 나눠지기 때문에 다 하나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별개 없네 별개.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사업장도 개설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배웠을 것이고 여긴 다 알더라고. 사하도 보니까. 그럼 토지임대차도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여긴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야,
민법 공부할 때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해주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이 건물을 줘요. 그런 법정 인사권이 아니라 자, 제가 토지 임대인, 여러분이 토지 임차인, 토지 등기 임차권 등기 안 했거든요. 안 하고서 제가 땅을 빌려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여기다 건물을 진 거예요. 이 건물 소유권 여러분이죠. 이 건물의 등기가 끝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배웠죠? 토지 임차인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때부터 이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 곧 나오는 네 가지예요. 그 대항력 몇 번 나오느냐? 대항력 네 번 나와요. 이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인데 먼저 차임이 요소, 차임 등기해야 됩니다. 차임은 금전기타 유감으로 될 것이고 또 하나 적을 것이 처분 권한이 없는 자 임대차를 하게 되면 이걸 단기 임대차라고 부릅니다. 이걸 등기하는 것이 기재할 사유예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책 들어가서 것이 임대차의 경우는 등기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대항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3번에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계약만으로 성립은 하겠지만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와있고 그럼 등기한 경우 하나 나왔네요. 대항력 첫 번째 거. 두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게 주택임대차의 경우고 끝부분에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도 그러하다 찾았어요. 다음 날 발생하는 거 세 번째고 네 번째가 토지임대차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찾았나요? 요게 토지임대차의 경우에서 네 번 나오는 거예요. 등기한 경우 한 번 나오고 두 번째가 주택임대차, 세 번째 상가임대차, 마지막에 토지임대차에서 이건 다 미법상 한 번씩 수업 들은 내용일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차임하고 그 다음에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라는 취지를 적으라는 얘기인데 차임은 요소예요. 요소인데 금전기타 유가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단기임대차란 말 나와있죠. 이번에 처분 능력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경우 그 뜻을 적으라는 얘기인데 이 모름이 하느냐? 민법 공부할 때 대리 배웠어요? 정말로? 네. 나 배웠단 말이 너무너무 행복해. 자, 대리 배울 때는 이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 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나 보자고. 자,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무제한 가능하죠?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이거 확실히 아시네. 그러면은 처분행위 금지라 그랬으니까 본인이 소유한 집을 범위를 정하지 않는 임의대리가 임의로 팔아먹을 수 없죠. 그럼 본인 집이 빈집이더라고요. 그 대리가 그러면 전세권 등기할 수 있을까? 전세권이 처분행위예요? 아니죠. 그럼 본인 토지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지역권 처분행위예요? 그럼 본인 집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 있어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 처분행위예요? 그렇구나. 자, 이제 오늘 법이 많이 개정이 됐는데, 자, 따져봐야지. 그럼 이제 처분행위 할 수 없다 그랬죠? 처분행위가 뭐가 처분행위예요? 팔아치우는 거 바깥에서 얘기고, 배원들이 하시면 처분행위는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를 처분행위라 하며 이행이 남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 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럼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부르는데 처분행위는 둘로 세분해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지상권도 물권이에요? 네. 지역권도 물권이에요? 네. 전세권도 물권이에요? 네. 저당권도 물권이에요? 다 처분행위예요. 그거 못해요 다. 아씨. 자, 처분행위는 팔아치우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책 다시 보시면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분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그럼 소유권 팔아먹는 것도 물권이잖아요. 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처분이에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는 물권이에요? 채권이니까 이건 이용행위로 보다 보니까 요거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전세권 전세권 안 되는 거예요. 민법 공부할 때 자세히 보세요. 눈에 광선을 내서 그럼 다시 보일 거예요. 이제 그 임대차는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는데 권한이 없는 자가 하게 되면 기간이 짧아져요. 그걸 줄여서 기간이 짧다 단기 임대차란 말이 붙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가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붙은 거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적어란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임의적 기록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임차권 이전 등기인데 임차권 이전 등기는 기존 임차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임차권을 양수한 자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임차권을 무단 양도와 전대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양도 전대 시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받고 임차권 양도 전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동의 안 받고 양도와 전대한 경우는 그 임대차는 해지 사유예요. 뭐라고요? 해지. 너 나가요. 그럼 네 하고 나가야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전 등기할 때 뭐가 들어오느냐? 임대인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돼요. 동의서가 들어온 경우 임차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보기 등기로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인데 이걸 옛날에 강의를 한번 했더니만은 수업 들으신 지금 어르신 한 분께서 그 다음 주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막 따지시더라고. 되도 않는 거 이렇게 막 따지셔가지고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어르신이 만세불로 가신 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 설명드릴게요.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시기가 1번에 주택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받아맞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요. 그럼 주택임차권 등기는 언제 신청합니까? 종료 후죠. 언제라고요? 종료 후. 근데 그 어르신께서 이 종료 후란 말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게 신나게 배우는데 임차권 등기 되면은 대항력도 취득하고 우수매도권 취득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임차권 등기하러 법원에 간 겁니다. 법원에 가서 계약서 들면서 법원 공무원한테 나 임차권 등기하러 왔다 그러니까 공무원 딱 보더니만 얘기 좀 해주지. 이거 임차권 등기 안 됩니다. 그러고 돌려보냈대요. 아까 된다고 배웠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냈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것이 왜 안 되는 거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따지시더라고.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차권 계약서가 등기하러 갔대요. 법원에. 법원 공무원이 안 된다고 가라 그랬대. 가만히 보니까 순간 필요 오는 게 혹시 임대차 계약 기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계약 중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 후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거 안 배웠대요. 그래서 아유 증거인멸하면 안 되니까 책 가져와서 펴보니까 깨달음이 만색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등기 하는 건 종료 후에요. 그 종료 임차권 등기 인정한 이유 뭘까? 어떤 목적 때문에 인정했을까? 이거는 보증금 받으라고? 어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사갈 자유를 주려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요.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대항력은 계속 살고 점유해 유지되잖아요. 그럼 돈 뭐 나중에 받을지언정 대항력 유지하면서 이사 가라고 만들어진 제도 이주더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집 벼놓고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하고 우수면 여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사 가라고 만들어진 제도인 걸 돈 받으러 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책들어도 보자고요. 그럼 신청하는 거 받고 2번은 가져가는 소리 안 물어보니까 생략하고요. 3번의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 기입을 촉탁해야 한다. 그럼 임차권을 촉탁하는 것은 효력 발생 후래요? 등기 효력 발생한대요?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시기가 효력 발생한 후에 촉탁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등기 효과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 후죠? 그럼 임차권 효력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 책에 빠졌어요. 임차권 효력 발생 시기는 둘로 나눠요. 법원 입장에서 요 시험에 나온 거니까 옆에 간단히 써두세요. 법원 입장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할 때가 있고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때 있게 됩니다. 그럼 언제 효력 발생 시기냐 그래서 법조문 나오기를 판결을 통해 결정할 당시에는 그 판결을 선고한 때 언제라고요? 선고한 때 임차권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한 경우는 이 결정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니까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효과 발생한다 이게 시기예요.
이때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임차권 등기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퐁당 빠지는 지문이 주택 임차권 등기는 등기를 한 때 그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땡 틀린 말이에요. 판결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고 선고한 때가 되는 것이고 법원이 결정한 때는 결정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발생하는 거지 주택 임차권 등기 등기한 때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4번은 생략하고요. 5번의 경우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전까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없던 사람들은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취득하는 것이고 기존까지 있던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가진 자들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마지막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 말 뜻은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 갔어요. 이 말 뜻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 가란 얘기예요. 등기해놓고 그래서 대항력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참 중요한 말인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및 상가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는 할 수 없다요. 이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의 갑의 소유권이 있게 됩니다. 사항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집에 A라는 자가 주택임차권 살고 있다가 보증금 못 받았습니다. 이사 가고 싶어요. 아파트 입주하려고. 1순위에 A 명의로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하고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사 갔다고 치자고. 이사 가게 되면 새로운 집 이사 갔을 경우 이 집은 빈집인가요? 이사 갔죠? 그럼 이사 가도 빈집에 대해 요집 빈집 요 집에 대해 다시 B란 자에게 주택임차권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이 A 보증금 어떻게 빼주려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보증금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그럼 보증금 빼주는 것은 집을 새로 놔서 빼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민법공부를 배운 내용이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수액보증금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지만 순서에 맞는 우선 면제권은 받을 수 다 배웠네. 이건 알고 계시면서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대차 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뭘 받으라고? 이해 갔어요? 그럼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A 보증금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임대차 할 수 있다죠? 그럼 이 받은 보증금 가지고 얘 주고 얘 말소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거 임차권 등기 있다고 얘 못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나오게 되면 민법 공부할 때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지만 우선 면제권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배웠죠 민법에서? 이거 민법 공부 때문에 뽀록이 나는 거 실력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 집 누가 살고 있어요? B가 살고 있죠? 근데 A 앞으로 등기는 A앞으로 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가 요거를 딱 열어본 C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 이걸 양도받은 겁니다. C가 양도받아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 해가지고서 짐 싸가지고 이사 딱 왔더니만 우이씨 이거 누가 살고 있더라 여기? B가 살고 있죠? 들어살 수 없잖아요. 이런 불이익당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 이등기를 통해 이전 등기할 수 없다요. 안 받아줍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19회 문제에서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를 통해 이전 등기할 수 없다 한번 나왔고 그럼 주택이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낼까 21회 때 주택을? 그럼 말 바꿔야지 이번에는. 상가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에 취해서 이전 등기할 수 없다라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끝나게 되면 이 등기를 통해 이전 등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해주게 되면 이거 믿고 돌아다 피해 볼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작년엔가 나오기를 또 임차권 기간 종료된 후 그 임차권에게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맞았어요? 거기 보세요. 6번에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기간 끝났잖아요. 그럼 소멸됐다 살아있다. 기간 만료 소멸됐으니까 저기서 이전 등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까 전세권만 요거만 아까 어디 갔어? 요거만 특례 규정이에요. 전세금 반환시권 있잖아요.
요걸 양도한 경우 일부 양도할 때 요거는 후회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종료기간 끝나면 안 받아주는 겁니다. 소멸됐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다시 존속기간 끝났죠? 그럼 기간이 경과하면 등기 안 해도 소멸해요. 소멸됐으니까 이 소멸된 걸 이전 등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에 요게 문제란 얘기 지금. 요거 하나만 종료 후에 가능한 게 예외 규정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기간 끝났죠? 그걸로 소멸해요. 이전 등기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하나만 특례 규정이다 보니 시험은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이 넘어갑니다. 담보권 등기란 말 나오는데 담보권의 경우는 이제 저당권 등기가 나와요. 저당권의 경우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권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목적물을 경매 실행해서 우선 변제받는 약정 담보물권이 바로 저당권인데 저당권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운 게 저당권이에요. 이 폰할 때는 이 졸릴 때는 무서운 것도 모르는데 이 깜깜할 때 불 다 끄고서 저당권 이게 안 무서운가 본데 이거 자 무서워요. 저당권의 경우는 일단 설정할 설정자가 채무자도 가능하고 물상 보증인도 가능한데 이제 권리상으로 따져보게 되면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3명입니다.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3명만이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자 설정할 저당권의 경우 얼마든지 가능한데 소유권자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은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저당권의 경우는 갑구 을구 갑구 을구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배우긴 배웠다고 병구란 말은 안 나오니까 아우 진짜 내가 저당권 어디로 간다고요? 갑구라고 말씀하신 분은 나중에 등기법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 모른다 그러세요. 아시겠죠? 이제 제 이름은 강승구인데 저 강양구한테 가서 배웠다 그러세요. 진짜 가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당권 어디로 가요? 을구 주등기. 갑구라 말하면 어떻게? 을구로 가되 주등기란 얘기고 소유권은 무조건 갑구. 소유권 아니면 을구로 가니까 을구로 가되 주등기란 얘기고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는 을구로 가되 보기등기란 얘기지. 저당 갑구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일단 큰 틀이 될 것이면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하나 넘어가시면 이제 382페이지에 4가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저당권의 경우는 부정수험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채권액은 민법 공부할 때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요. 그럼 금전 채권도 가능하고 금전 아닌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금전일 경우는 빌려온 돈일 경우 채권액 기재하면 돼요. 채권액 기재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채권액이 아닌 경우는 채권이 돈이 아닌 경우는 평가한 가액을 적어야 돼요. 평가액을. 평가액 적으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 쌀을 빌려왔더라. 이제 가정들을 포기해서 쌀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실 텐데 쌀 한 가마가 얼마 정도 하나요? 겉봐, 저 포기해서 모른다니까. 자, 쌀 한 푸대가 5만 원이고 한 가마는 3만 원? 40만 원? 한 20만 원 가지 않나요? 20만 원 정도 가죠? (20kg가) 한 5만 원 하잖아요 아까. 그럼 한 가마가 80kg니까 5만 원 곱하기 4 하니까 20만 원이잖아요. 참 어려운 수학이죠. 자, 더 어려운 수학이 이번에. 그러면 한 가마가 20만 원인데 이 빌려온 쌀을 100가마를 빌려왔습니다.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봐, 산수 안 되잖아 이거 봐. 그냥 한 가마가 20만 원이고 100가마 빌렸으니까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등기할 때는 쌀 100가마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일금 2천만 원 등기하는 겁니다. 평가한 가액을. 이유는 알아야 되죠? 왜 빌린 게 쌀인데 쌀로 등기 돈으로 등기할까? 이유는 아주 쉬워요.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할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법원에서 할까 방앗간에서 할까? 바로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경매하면 뭐가 나오고
돈으로 나오지만 방학을 하게 되면 쌀로 나오는데 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등기할 사유 첫 번째고, 두 번 채무자 반드시 적게 됩니다. 채무자의 경우는 성명하고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하지만 채무자의 경우는 주민번호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의무적인 사유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에 이 두 개 잡고 들어올 때는 이 권리를만 쓰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잡은 경우는 이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 마지막이 공동담보일 경우는 공동담보용을 적어야 돼요. 공동담보라는 얘기 담보가 두 개 이상부터 공동담보란 말 쓰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반드시 적을 사유예요. 요걸 적고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요 네 가지는 없으면 전부 다 임의적이니까, 임의적은 뭐 존속기간이나 변제액, 이자 등은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이고, 오른쪽에 저당권의 경우는 수반성이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죠?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채권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이전할 저당권 란에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이라고 기록하고,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이런 성질을 저당권의 수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생략하고, 3번의 경우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예요. 저당권 변경 등기 똑같아요. 변경 등기도 공동 신청할 때 승낙 받아서 보기 주말 똑같다 보니까 따라 보실 필요 없고, 오른쪽 넘어가서 2번 하나 체크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84페이지에서 저당권의 성질은 미치는 거 좋아요? 안 미치는 거 좋아요? 저당권 성질은 미치는 거 좋아요? 안 미치는 거 좋아요? 미치는 거 좋아하죠? 미치는 거 좋아해요. 저당권은 저당물 전체에 미친다. 저당권은 부하물도 미친다. 종물도 미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심지어 사람도 미쳐버리잖아요. 이제 때문에. 안 미치는 거 하나 있다고 배웠죠? 과실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부하물, 종물 다 미치다 보니까 저당 목적이 된 건물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부속물이 태어났네요. 이 증축이 된 경우에 증축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미치느냐, 증축에 따른 등기에 별도로 저당권도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증축에 따른 등기만 끝나게 되면 저당권 당연히 미치는 거지, 저당권 또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다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2번이에요.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증축된 현정 건물에 미치므로, 증축된 부분에 저당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에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요. 당연히 미치니까. 그럼 어떤 등기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증축 등기만 끝나면 그걸로 당연히 미치는 거지, 저당권은 또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 저당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될까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하면 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내가 2번, 3번 묶어서 발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밑에 2번과 3번. 2번이 참 많이 나오는 규정인데, 2번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실행한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여기 하나가 있고, 3번의 경우는 저당권 이전된 후에 말소할 때예요. 2번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다 써야겠다. 2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설정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당권자가 바뀌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사례대로 가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책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가벽 소유권이 있는데 1순위의 A 앞으로 저당권 등기 실행했습니다. 등기 실행한 상태에서 요 집을 융자 끼고 집을 팔아요. 많이 있죠, 이런 경우. 융자 끼고 갑이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한 경우에 나중에 돈을 갖고 변제하고 말소하겠네요. 그럼 내가 변제하고 이 저당권을 얘를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입니까? 이게 문제란 거예요. 말소할 때는 원래 설정환자가 누군가요? 갑이죠? 갑하고 현재 저당권자가 누구? 저당권자 A. 둘이서 말소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소유권자 누구? 을하고 저당권자 A가 말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소해서 같이 말소도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융자 끼고 집을 파는 경우에, 중개파다 참 이런 사정 많이 나오는데, 융자 끼고 집 팔았죠?
나중에 요 매매 계약 체결 당사자들끼리 하는 말이 사장님 융자기구 지구를 샀는데요. 돈 갚으면 누구랑 말소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나 26개 땄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말소해라. 원래 소유자 갑과 A가 말소할 수도 있고 현재 주인 을과 A가 말소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번 읽어보니까 설정 등기 실행한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된 경우 찾았어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실판에서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죠. 예를 들어 원래 저당권 설정한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한 제3 현재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이 말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남을 것이 이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구 1순위에 A 앞으로 저당권자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이 1의 보기 1호로 B로 저당권이 이전이 돼버렸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아까 누가 바뀌었고? 설정자 쪽이 바뀌었죠? 설정자 쪽에서. 여기 저당권자 쪽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소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받은 경우 누가 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B가 된 거죠? 돈 일로 갔겠네요. 변제를 하게 되면 말소 등기할 때는 갑하고 둘이서 B하고 둘이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등기를 말소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A명의 저당권 얘를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얘를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주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보기 누가 말소하더라고는 지껏 말소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말소 신청할 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 말소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얘를 말소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배울 때 보기 등기 말소할 배울 때 주등기만 신청하게 되면 보기 등기 지껏 말소가 들어가더라. 그럼 얘를 신청했다고 얘까지 죽어요? 그건 아니니까 다 지우려고 그러면 얘를 말소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보기 등기 신청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3번 읽어보자고요.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이전된 보기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다.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거 잘 내시면서 여기 누가 바뀐 케이스고 소유자가 바뀐 케이스죠. 여기는 저당권자가 바뀐 경우죠. 이 상황 따라서 어떻게 말소하는 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당권에 관한 기본 개념이고 공동 저당 못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하죠.